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건축구조 이론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다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건축기사든 건축산업기사든 필기에서 5과목인데 건축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을 꼽아라 하면 단연코 건축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필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꽈락을 당하는 경우, 그 꽈락을 당하는 경우에 거의 제가 볼 때 한 90% 가까이가 건축구조입니다. 건축구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건축물이 작은 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굉장히 높은 빌딩도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벽돌로 지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이 건축물 자체가 하중을, 굉장히 큰 하중을 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죠. 가끔가다 무너지죠. 진짜 수백만 채 중에 한두 채 무너집니다. 그게 지진에 의해서건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어떻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약한 건축물이 있고, 이거 약한 거예요. 약한 거고, 굉장히 튼튼한 건축물이 있다 치자고요. 얘는 굉장히 약하고 얘는 튼튼하고, 그러면 이건 약한 건물은 조만간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얘는 무너지지 않겠죠. 튼튼하죠. 그렇다면 이 중간 사이에 뭔가 약하고 강한 그 중간 사이에 뭔가 경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계점을 수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들이나 뭐 수학을 논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학창 시절에도 수학을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5년, 20년 됐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공부 안 한 지가 그 정도 되셨다면 수학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다시 한번 수학을 시작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라는 게 이런 수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꽈락이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축구조 이론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아예 모르신다, 공부하신 지 한 20년 이상 된 한 50대 수험생이 공부하신다 생각을 하면서 아예 베이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기출에 가서 그냥 문제답을 외우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출의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구조역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건축물과 구조역학하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경계를 잘 찾아내서 안 무너지게끔 그렇게 건물을 짓느냐에 관련된 구조역학. 이 구조역학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수학 플러스 물리입니다. 수학 플러스 물리의 개념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수학하고 물리는 진짜 학창 시절에도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게 쌍으로 붙어갖고 더 어렵다고?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건축기사 아니면 건축산업기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대학 4년제 졸업 예정자거나 아니면 3년제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예정자거나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 간혹 나오면 이런 건 그냥 건너가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막 예를 들어서
건축 구조를 전공한 저 같은 사람이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배울 만한 내용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건너가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95% 이상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건축물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구조 역학이라고 하는 게, 구조의 이 건축 구조라는 건 건물 전체적인 형태를 얘기합니다. 건물 전체적인 형태의 역이라는 게 이게 힘이거든요. 힘력자입니다. 힘의 학문입니다. 구조물의 힘에 대한 학문, 그게 바로 구조역학입니다. 그거를 그냥 말로 보통 설명하지 않고 수식으로 풀어낸다, 수학으로 풀어낸다 해서 수학 플러스 물리가 되는 거죠. 구조역학에 먼저 일반사항부터 갑니다. 먼저 구조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일반사항. 자, 일반사항은요, 요거는 일종의 정의인데요. 정의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의라는 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모든 학문이 그래요. 물론 이제 좀 다른 학문은 다르겠지만,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수치나 뭔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앞에 거를 계산을 해서 왜 이게 나왔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는 논리적으로 전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이 정의는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왜 자연수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자연수는 0부터가 아닌 1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정수는 1, 2, 3, 4 이렇게 하고 2분의 1은 왜 정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가정하는 정의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이 우주선이라는 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 한 1300년대, 1200년대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주선을 타고서 밖에 나가보니까 지구가 둥글어요. 이렇게 구슬 형태야. 이제 이건 알았어요. 지구가 둥근 형태인 건 알았어. 왜 지구가 둥글까요? 그렇게 이유가 아예 도저히 답이 없는 완전히 마지막의 단계가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